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오늘은요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이슈 유튜버도 아니고 경일남도 중단한 이 마당에 이런 민감한 주제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거 뭐 분노와 화염이 좀 휩싸여 계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공감도 하고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신문기사랑 청원 내용을 좀 볼까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오. 근데 청원 시장 하루 만에 지금 18만이 넘었어요. 자, 사실 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았죠.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스펙이 진짜 최고 수준 아니면 뭐 서류조차를 안 붙인다는 뭐 이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력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요 뚜껑 열리는 거 당연해. 나 정말 공감해. 나도 이렇게 빡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마치 4년간 진짜 올림픽 금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막 연락에 뛰어들고 막 개고생해갖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뀌었네. 그것도 올림픽 직전에. 그래가지고 막 올림픽 제대로 가지도 못한 뭐 흡사 그런 상황이랄까. 그래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건 이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적 관점, 정책적 관점, 취준생 관점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적 관점인데요. 청원 내용을 보니까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 채용인 줄 알았다. 뭐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모두가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에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는다. 뭐 물론 이게 팩트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나름의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요번에 현실화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규직의 총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저도 겪어본 적은 있어요. 이게 언제 했냐면 모기업보다 더 큰 회사를 M&A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업의 전략적 선택이고 사실 뭐 정규직 뭐 이런 일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인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청원글을 올리신 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이고 인사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규직 전환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역점을 뒀고 세심하게 바라봤던 게 뭐냐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거 연장선상이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외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에요. 이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뭐냐면 우리 내부에 속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 내부 조직원은 아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외부 인원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제 TO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번 거를 보면 사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얘기하기 조금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었죠. 특히 저는 이 전환 절차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그때 이제 우리 정규직 합니다 이렇게 발표한 걸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그냥 뽑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공개 경쟁을 하겠다. 아 글쎄요. 대체 그 시점이 뭐길래 그 시점이 무슨 막 그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은 뭐 다른 걸 먹고 뭐 잘한 것도 아닐 거고 다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거고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이 회사에서 그동안 노력하고 배우고 했는데 공개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버린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엔 어차피 그 사람들 품어야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요번에 뭐 공개 경쟁으로 앞으로 이제 뭐 후속 절차를 더 갖겠지만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보완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발표도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가점을 얻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NCS 준비 중요한데 그것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기업에 인턴이 됐건 계약직이 됐건 알바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요 단순히 이 정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내부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평가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인사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일단 조직에 속해보세요.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책적 관점이에요. 사실 이번 발표는요
예견도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쯤 끝날 거야 라고 했던 거가 드디어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것들이 공론화되지 않은 게 갑자기 뻥 터지면서 오해가 생겼던 이런 크리티컬한 요소들이 있었던 건 맞지만 사실 이 흐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것들이었죠. 정책의 실행 자체는 그냥 계획된 대로 오는 것이었다. 다만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냥 넘어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인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은 공공재라는 특성, 많은 인원이 걸려 있었다는 점,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라는 특성,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과정을 설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아도요, 과정과 소통이 현실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처럼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회사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설계하실 때 정책이나 제도, 크건 작건 이런 변화를 추진하실 때는요, 반드시 설계는 이상향을 꿈꾸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셔야만 해요. 설계는 하늘에서, 실행은 땅에서 하는 거죠. 이 모순적 진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분노하고 막 허탈감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화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정신 차리고 다시 도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가 없어요. 뚜껑이 열리다 못해 지금 막 뻥 해가지고 날라갔어.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막 다 때려치고 막 자소서 보고 다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있을 텐데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준비 모드로 태세를 바꿉니다. 자, 누가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여러분, 분노는요 또 다른 분노, 더 큰 분노를 이끌고 오는 기관차와도 같아요. 분노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게 만들죠. 쉽지 않겠지만 잠시만 진정하고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건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만큼, 아니 여러분보다 먼저 더 높이 뚜껑이 날아가신 분들이 여론과 정치와 뭐 여러 영역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동향을 주시는 하되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의 삶은 나라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삶, 우리가 도전한 삶, 우리가 행동해서 바뀐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도 바뀌지 않는 진실을 우리 삶에 유념하도록 하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요 앞으로도 더 빨리 바뀌고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뭐 정리되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바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게 좋다, 여기에 답이 있다, 이게 좋다, 여기로 가자라고 말하지만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적으로 좋을 거냐? 누군가는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마이웨이를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일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빵빵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취업의 우선순위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취업 전략, 나아가는 방향, 준비성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난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표대를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도전과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